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57원 내린다. 정부가 유류세를 37%까지 인하하기로 주말에 결정을 했어요. 네, 어제 추경호 부총리가 민생 물가 안정 대책이라고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유류세는 지난달에 30%로 인하를 했었는데 거의 체감이 안 됐었잖아요. 그렇죠. 국제유가 너무 많이 올라서 그랬던 건데 해서 정부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유류세가 뭐 교통세, 주행세, 교육세 이렇게 뭐 구성이 되는데 이 중에 제일 큰 게 교통세거든요. 네. 이 교통세가 지금 탄력세율 이 항목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 걸 기본세율로 조정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전체 유류세 기준으로 37%까지 내려가게 되고요. 리터당 휘발유는 57원, 경유가 38원, LPG 부탄이 12원씩 내려갈 전망입니다. 네. 이건 이제 오늘부터는 아니고 다음 달부터라는 점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30%는 인하된 상태인데 이것보다 휘발유 기준으로 57원이 더 내려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추가로. 그리고요. 아울러서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까지 높이기로 했고요. 네. 이것도 역시 올 하반기 역시 다음 달 이후 사용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 결제할 때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 한해서 네. 예, 소득공제. 네, 그렇고요. 역시 이것도 이제 기름값이 너무 비싸니까 가급적 대중교통을 좀 이용해라. 뭐 이렇게 장려하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하반기 철도, 우편, 상하수도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했고요. 예. 다만 전기요금이랑 가스요금은 최소한으로만 인상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일부 인상은 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김준일 대표. 예. 어제 발표 어떻게 보셨어요? 정부가 참 난감한 상황이다. 대안이 없구나. 어제 내놓은 거를 자세히 뜯어보면은 네. 사실 거의 효과가 없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뾰족하게 민생 대책이구나 느껴지는 건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유류세를 30에서 37로 이제 더 내린다고 했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은 하루에 40km 운전을 하면은 네. 7,000원 더 내려가는 겁니다. 매일 40km 운전하는 운전자에 한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리터당 10km 이제 잠깐만요. 뭐 연비. 그 하루에 7,00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 한 달에 7,000원 인하 효과. 한 달에 7,000원. 근데 하루에 40km 운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거의 몇천 원 수준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카드가 없어요. 지금 이거 법을 바꿔야 돼요. 37% 이상 깎으려면은 법을 바꿔야 돼서 그렇죠. 뭐 국민의힘에서 법도 발의를 했는데 그게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고 정말 카드가 없구나. 그리고 지금 휘발유 가격은 어제 이제 오피넷 그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사이트 서비스의 그 오피넷 기준으로 휘발유가 2,106.52원 그리고 경유는 2,114.74원. 경유 가격이 더 높습니다. 네. 역대 최고가예요, 이게 지금. 그렇죠. 근데 더 오른다고 합니다. 물론 세계 유가는 지금 좀 내렸어요, 살짝 지금. 근데 이게 반영이 되려면 한 2, 3주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분간 더 오를 것이다. 근데 문제는 아까 전에 김광희 기자가 얘기했듯이 지금 전기요금이 지금 오를 예정이에요. 네. 올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한전이 지난해 5조 8,601억 원 적자를 봤거든요. 근데 올해는 1분기, 네. 1분기에만 7조 7,869원, 69억 원, 원이 죄송합니다. 그렇죠. 7조 원 이상 8조 원 가까이 적자를 봐. 이게 올해 누적이 이대로 가면은 30조 원 적자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정상적인 기업이 30조 원을 이제 적자를 보고 버틸 수가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인데 지금까지 전기 요금을 눌러와 가지고 그나마 공공요금 등등이 덜 오르면서 물가에 좀 영향을 덜 줬거든요. 그 이제 통계청에서 보면은 지금 5월에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 같은 달 대비 5.4% 올랐는데 그래서 전기가스 수도의 기여도는 0.32%포인트밖에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네. 눌러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미 가스 요금은 많이 올랐고 전기 요금도 지금 올리게 되면은 이거는 뭐 이제 뭐 소비자 물가는 6%대로 오를 수 있다 올해 한국도. 이제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 거죠. 자, 예. 오늘 이 문제는요. 2부에서 경제 전문가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해요. 세계은행 출신이죠. 조정훈 의원이 오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좀 들어보고 김광일 기자 덧붙일 이야기 있어요? 한 가지 더 좀 주말 사이 상황 봐야 될 게,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저희가 계속 전해드렸다시피 물가가 지금 오르면서 전 세계적으로 금리 올리고 그러면서 뭐 지금 돈줄 재면서 또 이렇게 좀 금융시장에 타격이 많이 오고 있잖아요. 네. 비트코인 타격이 주말 사이 엄청 컸습니다. 코인, 예. 예, 자산
가상자산 시장. 예, 밤사이에 좀 회복되긴 했어요. 물론 지금 보면 뭐 2만 706달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제 한때 17,000달러대까지 떨어졌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은 사실은 코인 안 하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떨어진 거야 잘 모르는데 고점 대비 70%가 하락한 거라면서요. 네, 이게 뭐 최대 10만 달러까지 갈 거다 이런 전망도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심리적 마지노선이 2만 달러였습니다. 네. 이게 붕괴가 됐고 1만 달러도 깨질 거라는 어떤 비관적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서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젊은 층의 손실이 지금 더 클 걸로 지금 비관적인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인 시장판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벌어질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뭐 주담대는 연말 되면 8%대로 진입할 게 확실하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 이래저래 경제 얘기 할 게 많습니다. 2부에 보시고요. 다음으로 가죠. 징계 분수령.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오늘 회의를 열어서 최강욱 의원 징계 여부 결정한다는 게 맞습니까? 네, 오늘 열립니다. 그러니까 2달 전에 비공개 화상회의에서 최강욱 의원이 동료 남성 의원한테 성희롱성 발언했다는 의혹이 있었잖아요. 네. 회의에 보좌진들 여러 명이 참석했었는데 문제 제기가 나오니까 최강욱 의원 측에서 뭐 그런 표현 아니다. 뭐 짤짤이 동전놀이를 표현한 거다라고 해명을 해서 논란을 더 키웠었는데요. 네. 일단 징계를 하게 되면 뭐 경고 처분 정도로 내려질 거라는 전망이 당내에선 우세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요거 세게 징계하자고 했던 게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었잖아요. 네. 이제 물러나면서 좀 약해지지 않겠냐라는 관측이 많고요. 다만 요 카드, 그러니까 중징계 카드 말고는 당이 어떤 쇄신 의지를 보일 수 있을 만한 아이템이 지금 따로 안 보이거든요, 별로. 그래서 어떤 그 쇄신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중징계를 좀 하지 않겠냐, 수위가 세게 가지 않겠냐라는 반론도 일부 있습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오늘 새벽 0시 46분에 페북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직 사퇴한 후에 처음 지금 등판했어요. 최강욱 의원 얘기를 했더군요. 이게 왜 갑자기 이 얘기가 나왔나 했더니 오늘 윤리위원회가 열리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한 가지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윤리위원회가 열리거든요. 네. 이게 열린다기보다는 열릴 전망이 좀 있는데 이준석 대표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역시 뭐 사업가들한테 뭐 성접대 받았고 그걸로 뭐 증거 인멸하려고 사람을 썼고 뭐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 뭐 이런 의혹인데 네. 윤리위 일정이 뭐 24일에 한다, 27일에 한다 이런 말이 무성했는데 일단 이양희 위원장이 최근에 귀국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주 초에 긴급 회의를 소집해서 결론 내릴 수 있다 이런 관측이 정치권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윤리위원장이 내일 하자 하면 바로 할 수 있는 거라면서요? 네, 바로 소집하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뭐 쉽지는 않은 게 품위라는 게 이렇게 정량적으로 딱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판단 내리기가 쉽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다 보니까 권한이 막강하거든요. 그래서 뭐 만약에 뭐 제명을 의결하게 되면 뭐 최고위에서 별도로 또 의결해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고 당원권 정지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어쩌면 뭐 이준석 대표가 세게 나가면 윤리를 뭐 해산하거나 이럴 수도 있어서 좀 난장판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당 모두 윤리위의 주가 되겠네요. 일단은 징계는 어떤 식으로든 양당 모두 내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징계를 안 내릴 거면은 네. 윤리심판원이나 윤리위원회를 안 열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제 예. 당내 의견도 있고 평론가들 의견도 있던데 이준석 대표는 그렇지 않다 또 이야기를 하던데요. 뭐 그렇죠. 그러니까 알 수 없죠. 알 수는 없는데 일단은 징계 대상 아님 이렇게 결정이 나는 거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최고의 시나리오죠. 네네. 그거는 뭐 이제 날개를 다는 건데 아까 그 얘기는 그러면 예. 김준일 대표 얘기는 관례상 관행상 열었는데 무혐의 이런 경우는 없었다 그 그런 말씀인 거의 거예요? 없습니다. 거의 없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징계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요게 순서대로 지금 높은 거거든요. 그렇죠. 경고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당대표직에는 이준석 대표의 당대표직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고 나중에 공천받을 때 이를테면 2024년 공천받을 네. 때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정치적 타격, 정치적 경고면 타격. 그 네. 위 단계는 이제 당원권 정지. 그러니까 제일 차라리 다른 거 받느니 제명을 받는 게 낫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제명을 받게 되면은 제명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의결을 해야 돼요. 의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최고위원들이 이준석 걔도 있고 이를테면은 야, 당대표를 제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반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제명으로 가는 게 낫고 가장 난감한 거는 당원권 정지와 탈당 권유입니다. 당원권 정지는 일단은 기간이 있거든요. 뭐 세 달이면 세 달. 네. 그럼 언제 당원권이 정지? 그러면 당대표 권한도 정지가 돼요. 그럼 언제가 되느냐? 제일 난감한 거는 탈당 권유인데 탈당 권유 같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 제출하지 않으면은 최고위 의결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제명해 버립니다. 이러면은 이게 그러니까 탈당 권유가 최악이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제명 조치가 더 낫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어떤 결론이 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당원 당규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요 그 해석에 따른 논쟁들이 앞으로 펼쳐지게 그러니까 그 의결이 있다고 하면 펼쳐지게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 또 하나 좀 그 지켜보셔야 될 게 안철수 의원이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 그러니까 어떤 면이요? 지난주에 계속 나오긴 했는데 국민의당이랑 합당하면서 그 최고위원 몫으로 누구를 뭐 이제 안에 지명하느냐 이 논란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김윤 전 서울시당 위원장, 정점식 의원 이게 추천했던 거를 이준석 대표가 이제 반대하면서 좀 그 사이에 논쟁이 있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 이제 최고위원 정원이 당원 당규상 지금 9명이다. 그러니까 이 당원 당규를 따라서 만약에 최고위원을 구성한다고 하면 지금 이 2명 중에 지금 8명이거든요. 네. 이 2명 중에 김윤 위원장을 먼저 임명하고 정점식 위원 같은 경우는 나중에 미루자 이런 얘기들이 국민의힘에서는 많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랬더니 안철수 그 의원이 당원 당규상 뭐 12명까지 가능하다라고 주말 사이에 주장을 했는데 이게 이준석 대표는 그거 옛날 규정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TV가 지금 불거진 상황이거든요. 안철수 의원이 그 부분은 양보한다는 얘기도 들리긴 하던데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네, 아직 지금 서로 갈등하고 있습니다. 이 알겠습니다. 부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으로 가죠. 오리무중 검찰총장. 검찰총장이 아직 공석이에요. 네, 40일이 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제가 아직 차기 총장을 선출하는 절차도 시작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어제 취재를 좀 해봤는데 법무부가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소집도 안 한 상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임 총장이 사퇴하고 나서 지금 한 달도 넘게 추천위 자체가 꾸려지지 않은 게 이번이 처음이고요. 추천위 구성하더라도 취임까지 보통 한두 달 정도 더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검찰 인사 같은 경우는 법무부 장관이랑 검찰총장이 협의하고 검찰 내부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제대로 못했다고 지난 정부에서 뭐 추윤 갈등 있고 했었는데 근데 검찰이 지난달에 고위직 인사를 했고 내일쯤 아마 그 간부 인사가 한번 또 날 예정입니다. 검찰 간부 인사. 예, 이것도 큰 거네요. 네, 그럼 총장 없는 상태에서 인사가 2번이나 진행될 전망이어서 요 대목도 이번 주에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한동훈 장관이 검찰총장 지금 대행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왜 그러느냐라고 하면은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이 9월 10일부터 발효가 되면은 소위 말해서 검수완박 되면 수사 못 합니다. 검수완박법 네. 9월부터 발의. 그래서 지금 시작. 속도전이에요. 그래서 검찰총장 임명하고 몇 개 청문회하고 이런 거 그냥 패싱하고 지금 거의 한동훈 장관이 검찰총장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산업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기자들이 물어보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면 제가 직접적으로 뭐 수사를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이를 들면 중대한 범죄 수사를 보복이라고 하면 국민께서 동의하지 않을 것. 이거는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이나 하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다 하는 게 사실상 지금 총장이 검찰총장, 없으니까. 네, 총장이 없으니까. 근데 그럼 일부러 지금 사실상 안 하는 거 아니냐, 총장을 임명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굉장히 지금 검찰총장 법무부에 너무 많은 권한을 몰아줘요. 예를 들면 인사정보관리단도 있었죠. 최근에는 그 권성동 의원 등이 중대재해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 법무부에다가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그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중대재해처벌법, 그러니까 CEO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 그 법을 손보는데 그 기준을 법무부가 정한다? 법무부가 표준을 고시해서 법무부가 칼자루를 쥐는 거예요. 그걸 왜 법무부가 합니까? 고용노동부가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좀 너무 많이 몰아준다 법무부에 이런 좀 비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